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중국 공장 2교대 시작. 6월 정상화. 중국 상하이에 소재한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공장이 업무 시간을 늘리고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 중국 언론 디이차이징이 인용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 상하이 린강 기가팩토리 공장이 1교대 방식에서 기존 2교대 방식으로 전환했다. 23일 이후 2교대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장의 생산 능력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소식통은 정부의 지원하에 최근 테슬라 공장 내 인력 수가 조업 재개 초기 대비 다소 늘어났으며 2교대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폐쇄루프 생산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생산량은 이미 상하이 봉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내달엔 전면적으로 정상 수준 회복이 예상되고 있다. 디이차이징이 전한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물류 상황도 기본적으로 회복됐으며 생산을 보장할 정도로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방역 상황 등 복잡한 요인으로 아직 봉쇄 이전 수준의 공급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매체는 이 가운데 테슬라가 최근 직원 채용 공고를 발표하고 중국 연구개발혁신센터의 차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설계 공학 등 영역에서 인재 모집에 나서고 있다며 주목하기도 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지난 3월 28일부터 전기차 생산을 중단했으며 이달 19일 발표된 상하이시의 1차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조업을 재개했다. 앞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1교대 당시 하루 생산량은 1200대 수준이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이 19일 업무를 재개한 이래 누적 26,000대를 생산했다. 여기에 최근 중국의 여러 성시가 자동차 공급망 회복에 전력을 다하면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이 공장은 테슬라의 해외 두 번째 기가팩토리로서 주로 모델 3, 모델 Y 두 모델을 생산한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아이폰 14에 LPDDR5 D램 최초 적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애플이 하반기 출시하는 아이폰 14 시리즈에 고성능 LPDDR5 규격의 D램을 처음으로 탑재해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애플의 메모리 반도체 협력사에서 기존 D램보다 단가가 높은 LPDDR5 D램 공급을 담당하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거밍치 TF 인터내셔널 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4 시리즈에 탑재하는 차세대 프로세서 A16을 대만 TSMC 5나노 미세 공정 기반으로 위탁 생산한다.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13 시리즈와 동일한 공정을 활용하는 만큼 프로세서 성능 개선폭도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이폰 14에 적용되는 A16 프로세서는 처음으로 LPDDR5 규격의 고성능 D램을 활용해 연산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반도체 공정 기술 측면의 약점을 극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형 아이폰의 성능 향상을 위해 파운드리 대신 메모리 반도체 협력사들의 힘을 빌리는 셈이다. LPDDR5 규격 모바일 D램은 삼성전자에서 2019년에 처음 출시해 상용화한 기술로 기존 LPDDR5 엑소트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 및 전력 효율을 각각 30%가량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뒤를 따라 LPDDR5 D램 양산과 고객사의 공급을 시작했지만 애플은 유독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과 달리 새 규격의 D램 탑재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LPDDR5 D램 단가가 높은 데다 아이폰용 자체 프로세서의 설계 기술과 미세 공정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기술적 한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애플이 뒤늦게 아이폰 14 시리즈에 LPDDR5 D램 탑재를 추진하는 것은 올해 파운드리 공정 기술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LPDDR5 D램으로 전환은 아이폰 14 시리즈의 가장 큰 변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애플은 이처럼 아이폰 14 시리즈의 프로세서 대신 다른 부품의 성능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드웨어 경쟁력 확보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히 애플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한국 부품업체 등 여러 공급사들이 이런 전략 변화에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아이폰 14 일반 모델과 프로맥스에 이어 큰 화면을 적용하는 맥스 모델이 처음으로 출시되면서 대화면 OLED 디스플레이 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4 시리즈에 전력 소모가 거의 없이 화면을 항상 켜둘 수 있는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발전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 14 시리즈가 이런 기능에 힘입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끈다면 자연히 주요 부품 공급업체들이 보게 될 수익폭도 커진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6년 뒤 13조 원대 매출. 차세대 먹거리는 자동차. 전세계 그래픽 처리 장치와 인공지능 연산용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회사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동차를 꼽았다. 황 CEO는 대만에서 열린 미 박람회인 컴퓨텍스 2022 행사의 일환으로 전 세계 미디어와 화상회의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황 CEO는 오늘날 자동차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사업이지만 6년 뒤면 110억 달러 규모의 매출액을 낼 것이라며 자동차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사업은 또 아주 복잡한 AI부터 슈퍼컴퓨터, 클라우드는 물론 차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주행은 단지 자동차 사업일 뿐 아니라 AI 사업이라며 AI와 관련한 우리의 사업 전략은 모든 부문을 우리가 직접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반도체부터 데이터 센터,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고 고객사가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황 CEO는 다만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협력 관계는 이보다 훨씬 더 깊숙하고 포괄적이라고 부연했다. 두 회사는 2020년 6월 차세대 차량용 컴퓨팅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황 CEO는 벤츠에는 향후 20년간 데이터 센터부터 자율주행에 이르는 자동차용 컴퓨터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해 공급하기로 했다면서 벤츠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 이보다 더 완벽한 파트너는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주력 제품인 GPU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상하이의 봉쇄령으로 수요가 감소했다면서도 공급망 차질의 문제는 조금씩 정상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아주 중요한 시장이자 동시에 중요한 공급망의 원천이라며 중국의 봉쇄령은 공급과 수요 양쪽에 큰 영향을 미치며 솔직히 아주 차질이 컸다고 밝혔다. 황 CEO는 AI는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기술이라며 그게 없었다면 전자상거래나 쇼핑을 하고 틱톡을 보거나 뉴스를 읽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컴퓨터, 이미지를 인식하는 컴퓨터 비전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세대 AI는 물리적인 일을 하는 AI가 될 것이라며 자율주행이나 피자, 배달, 로봇 생산, 소매 점포를 로봇으로 변화시키는 일 등을 AI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견했다. 황 CEO는 앞으로 5년에 걸쳐 자동화에서 믿기 어려울 만큼의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스마트폰의 정보뿐 아니라 자동차는 물론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든 자동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애플 M2 맥북의 3나노 공정 적용 전망, 삼성전자 제치나. 대만 TSMC가 애플 신형 맥북과 아이패드 등에 탑재되는 M2 프로세서를 3나노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로 생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3나노 공정 기반의 자체 엑시노스 프로세서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반도체 성능 발전 성과가 두 회사의 파운드리 기술 경쟁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6월 초 열리는 세계 개발자 회의 행사를 통해 M2 프로세서를 탑재하는 맥북 에어 신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형 맥북 에어를 출시하기 앞서 개발자들에게 선제적으로 M2 프로세서의 성능과 기술 정보 등을 공개해 전용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M2 프로세서는 TSMC가 올해 하반기 양산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3나노 파운드리 미세 공정 기술을 활용해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플 아이폰 14 시리즈에 쓰이는 프로세서는 TSMC 5나노 공정을 활용할 가능성이 유력해 사실상 M2 프로세서가 TSMC의 야심작인 3나노 공정을 가장 먼저 선보이는 데뷔 무대가 될 수 있다. 3나노 파운드리 미세 공정은 현재 TSMC와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모두 상용화의 속도를 내며 양산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무기로 꼽힌다. TSMC는 기존 미세 공정에 쓰이던 핀텍 공정을 3나노 반도체에도 적용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차세대 GAA 공정을 3나노 반도체에 처음 적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을 내년 초 선보일 자체 프로세서 엑시노스 2300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애플 M2 프로세서와 삼성전자 엑시노스 2300 프로세서가 각각 TSMC와 삼성전자의 3나노 미세공정 기술 발전 성과를 글로벌 고객사에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셈이다. 애플 M2는 노트북과 태블릿 PC에, 엑시노스 2300은 주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프로세서라는 점에서 기본 성능과 전력 소모량 등에서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TSMC와 삼성전자의 기존 미세공정을 활용한 애플 M1 및 엑시노스 2200과 비교해 성능과 전력 효율이 얼마나 크게 개선됐는지가 미세공정 기술 발전 성과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 TSMC와 삼성전자는 모두 3나노 미세공정을 반도체 위탁 생산의 주력 공정으로 앞세워 퀄컴과 엔비디아, AMD 등 고객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